되게 유력한 제보가 한 통이 왔었어요. 내 친구가 이런 비슷한 주점에서 3명 이상을 죽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주요 얘기는 갑을병이 있는데 네, 그알자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그알 PD죠. 류영우 PD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3년 정도 그알을 했고요.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다시 불려와서 개복무를 하고 이제 다른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류영우 PD라고 합니다. 요즘 무슨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죠? 가제로는 호구들의 비밀 가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생활 속에서 뭐 정보들을 모르고 뭐 업계들의 비밀들을 몰라가지고 당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호구들이 모여가지고 업계의 비밀을 한번 들어보면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 그렇죠. 오늘 출연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비양심적인 분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라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연락들 좀 바라고요. 정확하게는 뭐 자동차 업계 지금 다 네네 적어놨어요. 써오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네. 자동차 업계, 중고차, 딜러, 정비, 보험 등 종사자 분들 중 업계의 기밀이나 뒷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부작이라서 제가 또 불륜이나 이혼과 관련된 업계, 이혼 전문 변호사나 사설 탐정님들 등 종사자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업계의 기밀이나 뒷이야기를 좀 알고 싶어서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오신 목적은 이제 제보기는 하지만 네네 그렇죠. 여기 나오신 만큼 그냥 돌려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일단 그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알에서 연출을 얼마 정도 하셨던 거죠? 제가 정확하게 다 따져보니까 한 3년 6개월? 토탈에서? 네네네. 처음에 들어가서 3년이었고요. 그때가 한 22편 정도를 했던 것 같고 작년에 들어갔을 때가 3편 정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총 25편 정도 네네. 중에서 류영우 PD님의 대표작 제가 취재했던 사건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알다시피 맨 처음 했던 사건들이 제일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사건을 그때 배정훈 PD랑 세월호 했어요. 2편을 연달아 했었는데 네. 누군가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움찔움찔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죠. 전 그것도 있지만은 그때 천회 특집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제가 천회 특집의 천회 담당 PD였고요. 교정본부 관련된 비리들을 취재를 했었는데 그 취재를 바탕으로 타사긴 하지만 TVN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 있잖아요. 네. 그 작가분이 집필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주고 취재물들을 같이 좀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한테는 조금 혼이 났었죠. 왜 TVN을 도와주냐. 아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가면 그 PD님 지분이 좀 있는 거네요. 한 0.1%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밥을 안 사고 있어가지고. 그 작가님이? 네, 작가님 보시면 밥을 좀. 어쨌든 뭐 세월호 그때 방송부터 천회 특집 그리고 뭐 여러 미제 사건까지 다뤘던 류영우 PD님을 모셨는데 미리 그아리 분들한테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 불고기 쌈밥님, 근본적으로 PD라는 직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직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어제 이제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한번 뒤져봤는데. 아 진짜요? 준비 많이 하셨네. 2007년에 그때 제가 적어놨던 게 내 돈을 벌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좀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좀 내 돈도 벌면서 잘 벌면서 이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맨날 시사교양 PD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회사 돈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업적 만족도라 생각하면 저는 다시 해도 뽑아주실진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 상당히 높은 거네, 상당히 만족도가. 네,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질문 드려볼게요. 하울님, 그것이 알고 싶다 PD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속 시원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힘들었던 순간 때려치우고 싶진 않으셨는지. 힘들었던 순간 중에 또 저희가 피해자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 효고현 살인 사건이라고. 일본에서. 네. 어머님이 집에서 인터뷰를 한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뭐 어떤 딸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 내 새끼 냄새 맡고 싶다 얘기를 툭 던지시는데 그때 제가 보통 저희들 취재하면서 이제 공감은 하고 해도 이렇게 펑펑 울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거의 엉엉 울다시피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분들의 고통들을 우리가 일을 한다고 약간 예전에는 막이 있었다면 그 막이 무너지면서 저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니까 그때 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아 이게 약간 무기력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무기력감 들 땐 또 때려치고 싶다가도 그래도 또 되게 후련했던 속 시원했던 건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피해자분이 그렇게 연락하셨던 분 중에 좀 이상했던 박사 말고 남경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분을 도와주겠다고 엄청난 회유가 왔었어요. 자기가 무슨 공무원인데 박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SNS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상들을 찾아서 박사랑 공유를 하던 사이예요.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단순 가담이겠죠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고. 그게 남경업이라는 사람이 방송 나왔던 사람이에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방송에는 그 취재를 다 해놓고 이 피해자분이 너무 무섭다, 잡히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떡하냐 해서 방송분을 다 빼고 했는데 피해자분하고 함께 증거 자료들, 이 사람이 이제 같이 결합했던 것들을 수집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경찰에 그 자료를 다 제공해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년형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저만 이제 저거 내가 했다. 혼자 뿌듯한. 네, 혼자 뿌듯한. 피해자분이 노력하신 거지만 요만큼은 근데 방송 못 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쉽지 않죠. 항상 답답한 경우가 많고. 그렇죠. 특히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류영호 PD님도 미제 사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취재를. 그런 관련 질문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예안님이 보고 난 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무서운 사건들 취재 많이 하셨는데 PD님께서 취재하면서도 가장 소름 돋았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되게 이제 피해자분의 해부된 사진들 또 많이 봐요. 저희가 막 무서워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원남동 살인 사건을 하면서 당시 담당하셨던 검사님이 그때 했던 자료로 이만큼을 던져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남동 사건이 서울 원남동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인데 그때 방송 당시에 네. 범인이 유영철일 가능성도 있다. 네, 원남동 사건을 하면서 이제 유영철 사건의 자료들을 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못 봤던 피해자분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가 왜냐면 사망된 사진들을 보면 어떤 욕망이 보이고 막 화가 보이고 분노가 보이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느낌? 내가 괴물을 대하고 있는 느낌? 당시에 그 진술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걸어 다녔는데 새벽에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취재해본 기억을 되살려보면 어때요? 그 사건의 범인이 유영철일 가능성, 또 아닐 가능성? 그때 사건을 오히려 취재했을 때는 유영철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계속 이제 자료를 한 번씩 들춰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유영철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유영철을 지금까지 계속 교화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네. 그 목사님하고 제가 친해져서 그 사건을 하면서 금방 전에도 전화를 하고 이제 유영철 어떻게 지내냐, 원남동 사건은 또 뭐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이제 최근에도 계속 대구교도소 다니시면서 연을 맺고 계셔가지고. 근데 계속 그 얘기는 하셨거든요. 유영철한테 내가 물었을 때 유영철이 원남동 사건은 이걸 말을 하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멈춘대요. 여전히 자기는 여죄가 6건이 더 있다. 그러면서 뭐 밝힐 때는 그 목사님 통해서 밝히겠다. 를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 목사님한테 계속 그 얘기는 하거든요. 추가된 정보나 디테일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 할인 없지만 후배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릴 수 있으니 알려달라라고 계속 연은 맺고 있고요. 어쨌든 그 교도소 안에서 계속 자기가 네. 누굴 더 죽였고 이런 얘기를 좀 늘어놓고 있는 거네요. 네. 본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원남동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박지선 교수님이랑 또 네네네. 새롭게 하는 그할 외전에서 한번 또 다룰 예정이고요. 그 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미제 사건 관련 네네. 질문인데 옐린님이 여러 미제 사건들 다루셨던데 아쉽다. 조금만 더 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했던 사건들도 있나요? 범인이 사실 눈앞에 보였는데 눈앞에 보였던 사건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답답한 미제라서 더 다루자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이유가 저희 그알이라는 대단한 방송이 나갔을 때 술자리에서나 공범들이나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일부러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태양대 백골 사건 같은 것도 진짜 딱 교착 상태였거든요. 해양대 맨홀에서 발견. 네네. 태양대 맨홀에서 옥매트 가방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진짜 할 게 없다. 경찰분들이 신원만 확인되면 이런 사건들은 해결이 될 텐데 저희 제작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2천만 원을 그걸 들여가지고 그걸 복구를 해드렸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네. 그때 제작비 오가 많이 됐겠네요. 하지만 오버는 하지 않았죠. 이렇게 나눠서 냈기 때문에 제가 대단하신데요. 어쨌든, 하여튼 네. 그거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하고 오늘도 전화 드리고 왔어요. 뭐 어떻게 됐냐 했더니 방송 이후에 이제 제보 받았던 건 다 체크를 했는데 별건 없다.
별건 없는데 덕분에 풀린 사건이 몇 개가 있어서 고맙다 정도는 들었어요. 담당 형사님한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백골이 나가고 이제 막 하면 실종자분들이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0년 만에 동생을 찾은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무연고 시신 같은 것도 한 10구 정도를 돌려드려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니냐라고 네, 네. 했는데 그건 아니었지만 네, 다른 분이 있어서 매칭이 돼가지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네요. 사실 경찰분의 공이지만 0.1% 정도는 도움을 드렸다. 어쨌든 그때 2천만 원 들여서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사람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못 찾고 그래서 지금 뭐 국가수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교포분이 아니냐, 일본 쪽 교포분이 아니냐 해서 이런저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기억하는 사건은 사바이 단란주점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PD님 생각하시는 유력 범인들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네. 우선 그 사바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98년도에 네. 월드컵 멕시코전이 있던 그날에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이제 3명의 손님들이 총 3분을 살인을 하고 한 분은 목을 이렇게까지 베고 나왔던 사건인데 당시에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 네, 끝났는데 제주도처럼 해외로 갔을 경우엔 또 연장이 되고 하다 보니 만약에 그런 케이스를 했을 경우에는 2016년이었기 때문에 한 3년이 지났던 차라 이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 너무 어려웠던 건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은 자료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강남서도 갔었는데 그때 수사과장님이 아유 우리 2박 3일 뒤져야 되는데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 너무 좀 저도 절망했었고 근데 하다가 진짜 데이터를 많이 모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김원배 연구관님이라고 그분한테 갔을 때 그분이 자료가 있고 일부를 공개해 주셔서 할 수 있었죠. 그럼 현재까지도 유력 용의자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쵸. 유령 용의자가 나와도 수사도 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럼 혹시 그 방송 이후에 네. 좀 따로 제보가 왔다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좀 용의자?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그것을 할 때 두 번째 왔던 이유가 사바이 단란주점을 추가 취재를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왔었는데요. 제가 못했던 이유가 2016년에 그걸 방송을 하고 나서 되게 유력한 제보가 한 통이 왔었어요. 2016년 그래요? 7월에. 그걸 경찰분이 제보를 했어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잠시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신 한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찰한테? 네, 경찰이 뭐 이런 사바이 단란주점 그 사건 봤어? 그건 뭐 잔인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었던 제 친구한테 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하면서 내 친구가 이런 비슷한 주점에서 3명 이상을 죽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주요 얘기는 갑을병이 있는데 갑이 친구고 그 술자리에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없더래요. 원래 조폭을 하는 친구였으니까 야 너 그거 왜 없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우리끼리 잘랐어 하고 말다가 술이 좀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건 때문이었다. 사바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 그냥 그 즈음에 여주인을 이렇게 죽이고 한 사건이 있었다 자기가. 그래서 같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했으니까 걔 알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저도 뭐 되게 많은 저희가 제보가 왔으니까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제가 좀 혹했던 지점은 되게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들은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일부러 이제 수사건 뭐건 때문에 누락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한 부분이 뭐가 대충 맞추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방송에 나간 부분도 아닌데. 네, 왜 거길 갔냐. 단란주점에? 네, 단란주점에 왜 갔냐 했더니 조폭의 이제 막내급이었는데 갑이? 그러니까 가불병 얘네들이 가서 뭔가를 하면 선배들이 뭘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술을 먹으러 강남에 그때 다 문을 안 열고 하니까 문이 열린 곳에 그냥 들어갔다 얘기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욱해서 그렇게 하고 나왔고 칼들은 뭐 어디에 싸서 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분이 들었던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알 수 없는 지점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구체적이고. 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 한 명도 같이 들었다. 이 한 명만 확인이 되면 갈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지역을 가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났는데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좀 있다. 여전히 조금 그분하고는 컨택 포인트는 유지하고 있고 근데 크로스 체크는 해볼 만한 게 그 사람이 말했던 갑이 저희가 프로파일링 해봤던 연령대 그리고 전직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요. 그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진이 있는 거니까 사바이 사건 네. 관련해서 제보를 내실 건 없어요? 3명이잖아요.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셋 중에 분명히 한 명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건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알로 제보를 하셔도 되고요. 죄값은 아니더라도 용서는 빌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그알해서 했던 네. 일 하다 보니까 사건 네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바꿔서 분위기를 네. 그알 할 때 참 뭐 좋았던 기억은 없나요? 이럴 때 참 재밌었다, 좋았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방 촬영을 자주 가잖아요. 네. 누군가를 대기할 땐 또 시간이 뻥 뜰 때도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저희도 가끔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게 또 낙이죠, 그게. 그렇죠. 그런 요즘에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그건 좀 이제 그리워. 다시금 그 알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지방 막 돌아다닐 때 맛있어요. 아, 이 집 정말 맛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알잘에서 네. 맛집 추천을 저희 늘 하다가 지난번 그알잘 오윤성 교수님 때 한번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 예, 오늘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아 저는 광주에 기사식당들을 되게 자주 갔어요. 광주는 다 맛있죠, 어디가. 아, 다 맛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뭐 추천하는 게 의미가 있나. 특히 광주에 예전에 5,500원에 게장을 주시던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는 제가 무조건 갔었어요. 광주를 촬영을 간다 그러면 기자님한테 말했죠. 기자님들이 이제 찍어 놓으셨으니까 기자님 거기 광주 거기 가시죠. 아, 광주 거기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광주 거기 하면 알아서 제가 눈 뜨면 도착해 네, 있어요. 눈 뜨면 도착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게장 양념과 이제 간장게장을 한참 포식을 한 뒤에 아 이제 촬영을 들어가자. 양념 간장이 다 나오는데 5,500원. 5,500원이었어요. 그 2000 몇 년 기준이에요, 그게. 제가 2016년, 2017년까지였으니까 지금쯤은 조금 올랐을 수도 올랐을 수 있잖아. 7,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궁금한데? 기억이 안 나요, 상호명이? 아니, 그것도 다 찾아봐야죠. 제가 이따가 카톡을 해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오히려 맛집 추천보다 네.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야구 그 배팅 맛집이 많아요. 네, 저 한화의 광팬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배팅 맛집이라는 게 뭐 무슨 차이인 거예요? 싸다, 공이 많이 준다, 그리고 거리가 적당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치기 좋다. 치기 좋다. 여기 서울 거는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못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배팅 맛집. 배팅 맛집 있죠. 어디에요? 저 경주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것도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도 기억하는 게 제대로. 잠깐만요. 갑자기 물어봤잖아. 여기 삼국유사 휴게소였나? 삼국유사 군이 휴게소인가 그 근처예요. 거기에 배팅장이 괜찮습니다. 삼국유사 군이 휴게소.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배팅 갔는데 잘 못 맞추셨던 분들. 그럼요. 여기 가면은 안타 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 목적은 네. 이제 기획하는 프로그램 제보였지만 네. 그아리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알잘은 처음이셨는데 예,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워낙 후배들이 잘하고 있고 그 뭐 옛날 얘기를 가서 굳이 뭐하러 해라는 생각을 갖고 내 거 열심히 해야지 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사바의 단란주점들을 제가 최근에 좀 찾아봤었어요. 여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제 평생의 숙제처럼 하고 있다. 아시는 분들 있거나 들으신 분들은 꼭 좀.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가제지만 호구들의 비밀가회 네네. 준비 잘 하시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제보 네네. 많이 해주시길 자동차 업계 및 불륜업계 네.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류영 PD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